자, 건축구조 과목에 대한 합격의 맥을 찾아라. 자, 어떤 합격의 맥이 있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조 과목을 자, 개략적으로 타이틀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내용들마다 한글식 표현은 분명히 우리말 한글식 표현인데 그 지표들이 대부분 물리학적인 지표고 그 물리학적인 지표들을 자, 영어의 알파벳과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까지 써서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 식의 어떤 숫자들을 단위 변환까지 해가면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눌러야 되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 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특징이 있다. 그 정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다른 과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오해하는 내용이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구조 과목이 어려워. 뭐 책 보니까 다 계산하는 내용이고 수학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들에 대한 정의 체계가 식이면 그 식을 하나 딱 알고 그 식을 용어를 설명하라는 건지 아니면 숫자를 대입하라는 건지 이렇게 문제를 치부해서 그 많은 지표들을 빨리빨리 내용을 스킵하고 넘어가셔야 이 과목을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크게 건축 구조 역학,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강구조, 일반 구조 이렇게 네 과목이 있는데 구조 과목 그러면 일반 구조를 제외한 구조 역학,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강구조 이 세 내용이 20문항 중에 1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구조의 출제 경향이 어떠한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문제은행식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거의 대부분 출제하는데 자, 매회마다 한두 문제씩 신규 문제를 추가적으로 자, 끼워 넣어서 자,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도 최근에는 막 숫자를 좀 바꿔서 자, 그림을 살짝 틀어서 이런 형태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용이 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중요 내용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내용,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난 10년 동안 지금 이제 2021년도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10년 동안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출제된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한 44개 정도의 내용밖에 안 돼요. 제목만. 그 제목의 용어에 관련된 내용이냐, 그 제목이 공식으로 돼 있어서 숫자를 대입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44개? 많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순간에 이 시험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이 두꺼운데 이거 언제 공부하지? 그렇게 푸념만 하시면 이거 책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에서 44개의 내용을 내가 선별할 수 있는 순간에 자, 시험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건축구조의 학습 방법은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건축구조 과목을 바라보는 수험생의 올바른 자세가 있는데, 자, 대부분 이제 필기시험만 구조 과목 붙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실기시험은 나 몰라라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큰일 날 얘기입니다. 왜냐면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막말로 찍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충 공부하는데 실기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약 20점에서 25점 정도의 주관식 문제가 한 7개에서 10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찍을 겁니까? 그럼 그 7개에서 10문항을 다 빈칸으로 남겨놓으면 이미 그냥 시험을 볼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필기시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필기시험 때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실기시험이 똑같이 나오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필기시험은 객관식이고 실기시험은 주관식이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실기시험은 주관식 시험이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낮게, 난이도 하의 문제로 구성을 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이 내용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형태의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면 아무도 못 맞추죠. 그럼 시험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낮게 가져가서 주관식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건축 구조 과목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딱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럼 과목 자체를 딱 어떤 대응 관계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에 관련된 문제냐, 이쪽이 계산일 리는 없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조 과목 계산 문제냐, 공학적인 계산, 이렇게 딱 두 개로 구분을 지어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용어와 계산 문제에 관련된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한번 2020년도 1회 시험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 두 개로만 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실제 시험 문제 20문제입니다. 지금 20문제인데 지금 10개인데 이 20문항 중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문항들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기를 눌러봐야 알 수 있는 문제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대부분 그림이 없죠. 그럼 여타 시험 문제처럼 지문 형태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어떤 용어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묻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때 비율들이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맞나요? 파란색이 맞나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씩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것이 구조 과목 처음 공부할 때 계산 문제 복잡해, 안 할래,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그냥 어떤 평범한 지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고방식이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서 한번 보죠. 지금 여기 세 번째 문제인 43번 문제가 등가 정적 해석법이라는 어떤 지진의 하중이 작용했을 때 지진동을 이제 계산하는 그 식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V는 밑면 전단력이고 지진응답 계수, 건축물의 유효 중량, 얼스퀘이크 임펄턴스라고 해서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 리스판스, 건축물의 반응 수정 계수, 타임, 건물의 주기.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저 기호들을 용어로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숫자에 대입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극한강도 설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강도라는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공부하시면서. 그럼 스트레스를 한도 시점이 있겠죠. 한계 시점. 그럼 스트레스의 한계 시점, 응력의 한계 시점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럼 파괴될 때의 응력을 강도라고 하는데, 그럼 파괴될 때까지는 구조물의 탄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소성적인 능력을 모두 고려하는 거니까 강도 설계법은 소성 설계 이론이 적용된 설계 방법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탄성 설계 이론입니다.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산 문제입니까? 그런 특징들만 아셔도 이런 문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수험생인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이죠. 그럼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시공이 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더니 건축물의 처짐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숫자가 커지는데 5년 이상일 때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본 거예요. 계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바우신거 효과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제 전형적인 특징인데 처리 인장과 압축의 능력 중에 압축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바우신거 효과라고 하는데,
자, 이걸 시험 문제 그대로 내는 거죠. 인장력을 가해 소성 상태에 들어선 강제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압축력을 작용했을 때 압축 항목점이 소성 상태에 들어서지 않은 강제의 압축 항목점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바우신거 효과를 찾아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용어의 정의, 특징 정도는 이제 확인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는 이제 거세 플레이트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와 기둥과 대각선의 브레이스, 가세 부재가 하나의 판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가 박혀 있는데 그 판의 이름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거세 플레이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묻는다 이런 내용이죠. 건축물의 최하부의 기초를 이제 보강하기 위한 말뚝을 배치를 할 때 나무를 말뚝을 가져갈 수 있고 재료별로요. 공장 제작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가져갈 수도 있고 강제 말뚝을 가져갈 수도 있고 제자리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기준점이 직경의 2.5배 이상을 받고 숫자로 얼마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구조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지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 보는 거죠. 한계 상태라는 게 있는데 한계, 리미트, 한계 상태라는 것이 구조물이 붕괴되는 한계, 이걸 강도 한계라는 거고 그럼 붕괴되기 이전에, 파괴되기 이전에 거주자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지붕이 좀 처져 있어, 슬래브가. 우리 집 벽에 금이 좀 가 있어. 옆에 자동차, 지하철들이 다녀서 우리 집 건물이 약간씩 흔들려. 이런 것들이 안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데 거주자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요소를 영어로 서비스, 서비스어빌리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성이다. 그럼 사용성이라는 것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자, 고장력 볼트. 자, 이거와 관련된 이제 계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쪽으로 출제한 게 아니라 고장력 볼트가 F10T, M20 뭐 이런 형태로 기호로 표현이 되는데 요 가운데 있는 10T가 이 T가 이제 어떤 힘이겠죠, T. 압축력, 인장력 중에 T가 텐자일 스트렝스, 인장력이에요, 텐션.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10톤 퍼 제곱센티미터. 이거 국제 단위는 1000메가파스칼이거든요. 그러니까 10T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T만 읽으면 답이 된다는 거죠. 인장 강도.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1회 시험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출제 빈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전부인 줄 알았어, 이 과목이. 그랬더니 실제 시험을 보니까 용어 문제가 절반, 9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나오니까 자, 속된 말로 난 계산 문제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용어에 관련된 것만 집요하게 공부를 해도 충분히 과락은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좀 약간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죠. 이 계산 문제 중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그 내용을 빼버리세요. 그럼 그림으로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가 그림이 수반된 문제들은 계산 문제겠죠. 그럼 그림이 수반된 문제 중에 계산 문제일지라도 처짐이라는 것이 경간의 등분포화 중일 때 경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길이가 조금만 길어져도 빨래줄처럼 확 처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집중화 중일 때는 경간의 3제곱, 등분포화 중일 때는 경간의 4제곱이라는 거 알면 지금 2배 차이가 나면 처짐은 2의 4승이니까 16배. 이게 무슨 계산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공부한다면 복잡한 계산 문제들은 제거하고, 그렇죠? 지금 이 문제도 아치 구조는 축방향력, 전단력, 휨 모멘트 중에 어떤 힘을 받는 구조입니까? 축방향 압축력을 받는다. 그럼 답이 좀 보여요, 지금 4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무슨 계산이 아닌데 지금 계산 문제도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수많은 계산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그런 결과적인 특징들, 귀납적인 특징들만
아신다면 손쉽게 득점하는 문제도 여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 준비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분명히 본인이 캐치를 해야 되는데 용어 문제,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에도 어떤 특징들을 묻는 내용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단 1회 시험만 그런가요?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2회 시험입니다. 2회 시험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용어 문제, 계산 문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현된 문제들은 용어 문제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문제는 계산 문제겠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그럼 이제 2회 시험 문제에서도 첫 번째부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상현상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상현상. 그러면 다음 중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해일. 쓰나미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식 표현은 쓰나미, 해일. 집안의 액생화. 그래서 집안이 액체처럼 흘러다닌다는 거죠. 단층의 이동. 지진에 의해서 단층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진에 의해서 땅이 얼어버린다. 말도 안 되죠. 동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손에. 그럼 동상이라는 용어가 온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추위, 온도와 관련이 있는 건데 지진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공부 안 하고도 맞출 수 있는데 이거 어떤 공부를 할 겁니까? 이런 공부를. 이런 과목의 내용들도 시험에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기둥 위의 이 보에 담보 쪽으로 45도 각도의 균열이 생기는데 그러면 요 인장응력 휨균열, 휨균열과 자, 9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험 문제에 묻는 거죠. 무슨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연약 집안. 집안이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 집안에 건축물을 시공했을 때 똑같이 침하되면 상관없지만 한쪽 부분으로 침하한다면 이걸 부등침하 또는 부동침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까? 길이를 짧게 해야 되고요. 마찰 말뚝을 써야 되고요. 온통 기초나 지중보를 설치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자, 용어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세라고 그러죠? 그럼 가세라고 한다면 자, 사각형의 프레임을 대각선으로 45도 각도로 대부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조체로 만드는 그런 특징들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자, 지뢰작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렛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제 강구조의 접합부에서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고장력 볼트와 힘이 작용하는 부분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돌멩이 이렇게 지뢰 작용에 의해서 또는 더 쉬운 예로 일상생활에서 오프너로 병 뚜껑을 열자 맥주병을 따는 것, 그거 다 지뢰 작용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대신 이거 보세요. 영어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Sleep, Critical Action, Bearing Action, Flying Action. 이게 지뢰 작용, 우리말로 지뢰 작용 이렇게 되죠. Buckling Action은 이제 좌굴이죠. 그러니까 영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시험 문제 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축이용 철근의 이제 정착 길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2020년도 2회차에서는 어떤 이 기준을 설명을 해놓고 잘못된 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설명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두 가지라는 거예요.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예. 자, 이 장기 시험 또 나왔네요. 이거 1회 시험 때 방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얼마 지났을 때 5년 이상일 때는 계수를 얼마로 가져간다. 이렇게 시험이 연달아서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계산이 아닌 문제가 연달아서 나오는 흔치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자,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같은 경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특징들, 설계, 그런 계산을 위해서 어떠한 가정을 하고 있느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무시가 되고 콘크리트의 변형이 0.003만 돼도 파괴가 들어온다. 이거 보세요. 시험 문제 그냥 어떤 변형률일 때 파괴가 됩니까? 라고 그냥 퀴즈 형태로 물어보는 거지.
절대로 계산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외 시험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외 시험하고 똑같아요. 거의 50%에 가깝게 용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계산 문제에서도 간단한 계산들 정도 득점이 되고, 자, 이렇게 말로 출제되는 문제만 맞춰도 10개 이상은 반드시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 봤는데 10개를 못 맞았다 그러면 진짜 내 자신한테 반성을 좀 해봐야 돼요. 시험 분석이 안 됐다는 거죠. 시험에 대한 맥, 과목에 대한 맥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절대로 고득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 이상은 맞아야죠. 반 이상을 맞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도 한번 볼까요? 자, 3회 시험도 마찬가지죠. 용어 문제와 계산 문제를 했는데, 자, 빨간색이 계산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빨간색의 계산 문제가 좀 많아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아까 45대 60인데 문항수라면 8문항, 12문항이에요. 그럼 8문항이 뭐 온통기초의 특징, 수축온도 철비의 구조기준, 세장비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이 지중보가 들어가면 대부분 답입니다. 뭐 이런 형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시험 문제 기초 설계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데, 뭐 단면적을 크게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무슨 조건 다 좋은데 지중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지문이 답이라는 거예요. 거의 만능적인 답입니다. 기초 설계, 그럼 딱 지중보 있네, 그거 찾으면 답이라는 거예요. 예. 아주 만능적인 답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뭐 세장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런 세장비 공식이 있는데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면 2차 모멘트, 단면적, 랭스, 기둥의 길이, 버클링 랭스, 좌굴 길이, 단면 2차 반경, 반지름이 라디우스죠, R. 그러니까 지금 안 읽은 게 무엇입니까? 탄성 계수라는 건 안 읽었잖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한다는 거죠. 이런 시험 문제들이 결코 계산 문제일 리가 없고, 온통 기초라면 우리가 온이 전체를 뜻하잖아요. 온 세상 할 때, 온누리, 온 세상 할 때. 그러면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으면 독립기초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독립기초하고 온통기초하고 누가 설계하는 게 복잡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둥 안에 기초에 있는 독립보다 판 형태의 온통기초 설계가 약간 더 복잡하겠죠. 그거 당연한 내용이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셔도 평범한 내용으로 접근을 해도 얼마든지 득점이 가능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축온도 철근의 구조 기준. 자, 바람의 난류로 인해서 건물이 최대한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위치의 변이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최대의 변이를 순간적인 또는 시간적인 평균 변이로 나눴을 때 그 값이 크면 좋지 못하겠죠. 그것을 거스트 영향계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활화중, 바람이 수평화중인데 활화중일 리가 없죠. 중요도 계수,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 물론 지진화중, 풍화중, 설화중에 다 체크가 되는데 바람에 관련된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죠. 지역 계수는 우리나라 지역을 두 개로 구분해서 내진 설계를 위해서 지진구역 1, 지진구역 2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화중에 관련된 용어가 누구입니까? 이런 게 바람은 누굽니까? 그럼 가스트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용어를 찾아달라는 거죠. 이 문제 보시면 이 과목의 전형적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드탭이라는 거예요. 자, 단부, 용접선 단부라고 그러죠. 단이 부는 부위일 거고 단은 어디겠습니까? 끝이죠. 끝 부위. 끝이 영어로 뭐죠? 엔드 아닙니까? 엔드. 야, 이거 단부란 끝이라는 것만 파악하면 답이 바로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 문제들을, 그렇죠? 뭐 소성설계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아닌 게 무엇이냐. 이거 또 나왔네요. 강도한계, 사용승한계. 지금 시험에 계속 출제하는 내용들이 어떤 용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50개도 안 됩니다. 시험에서 50개도 안 되는 용어를 거의 뭐 속된 말로 돌려막기 형태로
그 문제은행식 시험이니까요.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용어들을 집요하게 그냥 계속 읽어보면 수험생들이 이제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 구조 분야에 관련된 용어들을. 그 순간에 자, 적어도 8개 이상의 용어들에 관련된 지문 형태의 문제들은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 좀 복잡해 보이는 계산부터 하지 말고 간단한 계산 문제들,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들,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의 범위를 넓히셔서 자, 시험에 적어도 10개 이상 득점이 될 수 있는 합격의 맥을 본인 스스로 찾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을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공부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게시판, 건축기사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